제7장 그 HTML 문서에 이미지를 넣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기존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 약간 이제 강의를 해 주었죠. 그죠? 강의를 해 주었는데 조금 아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제7장의 이제 중요한 내용을 보면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의 종류, 그리고 두 번째는 웹브라우저에서 뭐 문서와 이미지를 읽는 순서, 또 세 번째는 그 img 태그, 보통 이미지 이제 태그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불러올 때 이제 사용하는 태그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미지를 그 통한 문서의 연결, 즉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특정 HTML 문서로 이제 연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장은 작은 이미지를 활용한 큰 이미지 보여주기. 이것은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대부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작은 목록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큰 상품 이미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HTML 문서의 배경 및 전경 바꾸는 방법. 이것은 조금 상당히 그 유용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그 두 번째 보면 그 웹브라우저에서 문서와 이미지를 읽는 순서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보통 이제 HTML 문서를 그 웹브라우저가 이제 읽게 되면 이미지를 삽입하는 이 img라는 태그가 문서에 있는지를 먼저 이제 찾아보게 되고, img 태그가 있다면 이제 이미지 파일을 먼저 이제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mg 태그를 먼저 찾고 그 태그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먼저 불러오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img 태그, 이미지 태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img 태그를 이용을 하게 되면 HTML 문서의 원하는 위치에 여러 가지 형식의 이미지들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몇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src 태그인데, 이미지 파일이 위치한 곳에 관한 그 주소, URL 주소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밑에 이제 아래에 보면 img 한 칸 띄우고 src 이꼴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그 이미지 주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 주소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http://를 사용해서 특정히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 주소를 이제 입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미지 주소가 현재 내 컴퓨터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건지에 따라 이 다운표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 주소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강의를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얼라인이라는 태그. 기존의 얼라인은 어떤 정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사용했을 때 어떤 텍스트의 위치를 정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한번 보면 이 얼라인 옆에 들어가는 것이 탑, 미들, bottom, left, right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탑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상단과 텍스트의 상단을 이제 일치시키게 된다는 거죠. 아래의 소스를 보면 img src 태그 다음에 align equal top 그리고 이미지라는 텍스트입니다. 이때는 그죠? align top이라는 탑을 사용했죠. 이때는 이미지의 상단하고 텍스트의 상단을 일치시키기 때문에 이미지 제일 위에 텍스트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align equal middle을 쓰게 되면 그 이미지를 중심으로 그 이미지의 어떤 이미지의 중간 지점에 텍스트를 일치시키게 되는 것이고, align equal bottom이라면 이미지의 그 맨 아래에 이미지의 하단에 텍스트를 일치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미지보다 아래에 텍스트가
즉 말해서 이 얼라인 태그는 그 이미지 텍스트의 위치를 어디에 정렬시키냐,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텍스트 위치를 상단에 일치시킬 거냐, 중간에 일치시킬 거냐, 또 아니면 하단에 일치시킬 거냐,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사용했을 때 텍스트의 위치를 정렬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얼라인이고, 물론 이제 left 이미지를 왼쪽으로 정렬시키고 right 이미지를 오른쪽에 이렇게 정렬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거 실습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앞선 강의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이미지를 통한 문서의 연결, 즉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특정 문서를 이제 링크를 시키게 된다라는 것인데, 자, 밑에 명령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꺽쇠 img 한 칸 띄우고 src 이꼴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draw.gif 라는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고, 요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next.htm이라는 문서로 이제 연결을 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이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작은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제 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자, 작은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자, 요게 명령어에 보면 img의 쌀신 명령으로 sdraw.gif 작은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고, 요 불러온 작은 이미지를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이제 링크를 시키게 되는 거죠. 즉 큰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이런 기능을 많이 구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죠? 네. 자, 요게 있는 것들은 기존에 강의를 해주지 않았던 건데, 이번에 그 다양한 그 외부 사이트들을 꾸미고 개발을 할 때 이 HTML 문서의 배경이라든지 전경 바꾸기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 상당히 산뜻한, 좀 더 보기 좋은 그런 이제 HTML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색을 바꾸는 거, 이 HTML 문서의 전체 배경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body 옆에다가 bg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따옴표 안에는 샵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이제 포토샵에서 그 색상 피크 값, 포토샵에서 이 값을 알아내서 요 샵교를 붙이고 그 뒤에는 포토샵에서 그 알아낸 색상 피크 값을 이제 넣으면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바디 태그 옆에다가 넣으면 전체 문서의 그 배경색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BG 컬러 이꼴 이렇게 이제 포토샵에서 색상 피크 값 대신에 그 색상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그럴 때는 샵이라는 것이 필요 없죠. BG 컬러 이꼴 뭐 옐로우, BG 컬러 이꼴 블루, BG 컬러 이꼴 그린 이런 식으로 넣어도 그 HTML 문서의 전체 그 배경색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위에서는 배경색이고 아래에서는 이제 배경 이미지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바꿀 때는 바디 옆에다가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다운편에 그 이미지를 넣으면 되겠죠. 내가 포토샵으로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그 이미지를 배경 이미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위에서 그 색상 피크 값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그죠? 포토샵에서 이제 어떤 색깔, 어떤 색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샵교 뒤에 색상 피크 값이 있죠, 그죠? 자, 요것을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아마 포토샵 강의할 때 그 한번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포토샵에서 여기 전경색을 클릭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특정 그 색을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아래에 샵교와 더불어 이 색상 피크 값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사용해서 이 배경색 전체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색,
웹브라우저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 색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ody 한 칸 띄우고 text equal 텍스트라는 속성을 사용하게 되고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샵기호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샵기호. 그리고 포토샵에서 알아낸 색상 피크 값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 보면 포토샵을 실행시켜 갖고 이렇게 전경색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어떤 색상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샵기호 다음에 색상 피크 값을 알아내서 직접 한번 색상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연결 글자색을 이렇게 바꾸는데 이런 것도 이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런 기능을 사실은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A 태그로 연결 기능을 구현해 놓은 글자의 색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body 태그 옆에다가 링크, V 링크, A 링크라는 이제 속성을 사용을 해서 연결되는 글자 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링크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연결 기능을 구현해 놓고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는, 사용자가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글자 색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V 링크라는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한 번이라도 방문한 상태의 어떤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고, A 링크를 사용하면 마우스로 클릭하고 아직 손을 떼지 않는 상태의 글자 색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할 때 이렇게 연결 글자색 바꾸기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body 옆에 link equal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삽교와 더불어 포토샵에서 파악한 색상 피크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V 링크도 마찬가지고 A 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샵교 다음에 포토샵에서 알아낸 색상 피크 값을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링크라는 속성, V 링크라는 속성, A 링크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이제 일반 네티즌들이 마우스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색상을 이렇게 링크라는 속성으로 구현할 수가 있고,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방문한 상태라면 V 링크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그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고, A 링크는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고 아직 손을 떼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그 링크, V 링크, A 링크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연결되는 글자 색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HTML 문서가 좀 더 보기가 좋을 것입니다. 또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외부 사이트를 만들 때 이런 HTML 명령어들을 활용해서 뭐 한두 개라도 직접 구현을 해보면 실제로 이런 명령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